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기출지문은 반드시 다시 출제가 된다. 오늘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거래 정보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실수하지 않고 이 정답을 찾게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은 표준에 드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규정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은 아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에 드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에 드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여러 명의 이 개공사에게 중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정하여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구두계약으로 체결해도 되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해당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놓고서 뒤에 전속 중개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매수의 일반 중개계약서는 여기서는 매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을 기재해야 한다. 매수의뢰에서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매수의뢰를 했을 때는 오직 존재하는 거는 희망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 매수의 일반 중개계약서는 역시 매수의뢰입니다. 매수의뢰는 이게 취득용이기 때문에 희망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희망지역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의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역시 매수의뢰입니다. 취득 희망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매수의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 매수의뢰입니다. 희망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거래기준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에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는 용감한 게 아니라 형제는 서로 닮았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로 닮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형제는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인데 누가 형이다? 전속 중개계약서가 형이죠. 집에서 장남과 처남이 있으면 장남이 의무사항이 많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의뢰인과 개공사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처남이기 때문에 개공사와 의뢰인은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 내용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의무사항에서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는 공통기재사항이다. X가 되겠죠. 의무는 어디에서만 기재가 되어 있다?
전속중위계약서에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일반 중위계약서는 차람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개공사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X.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일반 중위계약 이렇게 놓고서 뒤에 전속중위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일반 중위계약서와 전속중위계약서의 서식에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공통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일반 중위계약서와 전속중위계약서의 서식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은 공통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와 전속중위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수의자 및 등기 명의인은 이제 수의자 및 등기 명의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차 의뢰를 받은 경우에 여기서 임차 의뢰를 받았을 때 수의자 및 등기 명의인은 존재하지 않고 임차 의뢰, 매수 의뢰 오직 뭐만 존재한다? 희망만 존재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X. 은행용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등은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차 의뢰를 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동그라미. X. 여기서 임차 의뢰이죠. 임차 의뢰는 오직 뭐만 존재한다? 희망만 존재하고 임차 의뢰를 받았을 때 은행용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이게 없죠. 그래서 X. 중개의뢰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차 의뢰를 받은 경우에 임차 의뢰, 중개 의뢰 금액 이렇게 됩니다.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X. 여기서는 희망만 존재한다고 했죠. 중개의뢰 금액은 임차 의뢰가 아니라 임대 의뢰를 했을 때 기재에 드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희망지역은 희망지역, 임차 의뢰 희망지역 맞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차 의뢰를 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동그라미. 거래기준 및 공법상 제한사항. 거래기준 및 공법상 제한사항 요거는 여기서 주택의 임차 의뢰를 받았을 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임차 의뢰를 받았을 때는 오직 희망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위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X. 중개의뢰인 갑의 요청에 따라 개업공개사 을이 일반 중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 중위계약서가 되는 거지. 일반 중위계약서는 보존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안 해도 되는 거죠. 야, 3년 보관하는 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이거는 전속 중위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는 겁니다. 일반 중위계약서는 보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두 개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위계약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서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서에 한하여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위계약이다. 동그라미. 특정한 개업공개서를 정해서 중개 의뢰를 하는 게 전속 중위계약이 됩니다.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개사 의뢰 전속 중위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전속 중위계약서가 되는 거죠. 의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 중위계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동그라미.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위계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X. 3개월로 하는 거죠.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개사 을이 전속 중위계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동그라미.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X.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는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서는 전속 중위계약서니까 이게 3년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업공개사 을이 갑과의 전속중위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리 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전속중위기 유효기간은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개사 을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유효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 계약 당사자는 개공사와 의뢰인 일방이죠. 그러니까 개공사의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사무소 명칭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여기 2주 내에 X부동산은 정보를 부동산거래 종명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2주 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벽면 및 도배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을은 임차인 병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X. 여기서 임차인 병의 성명은 뭡니까?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공개사항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는 공개하면 안 된다. 권리자의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이권은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항과 비교해 봤을 때 뭐는 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료와 세율, 미공시 중요시나 물건의 소유관계 등 요거는 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을은 저당권자 정의 주소, 저당권자 정의 주소는 이거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죠. 공개해야 한다. X.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입니다. 임대차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을은 X부동산의 공시이가 공개해야 한다. X. 여기서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이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개해야 한다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상물의 공시이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공시이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X. 요거는 확인설명사항에는 해당이 되는데 공개사항은 아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일조 소음의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공개해야 한다. 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도로 및 대중교통상과의 연계성을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우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종목에 중개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X. 권리자의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의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상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동그라미. 벽면 및 도배 상태는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인이 당해 중개선물을 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종목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의뢰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공시이가 공개해야 한다. X.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이가는 어떻게 된다?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예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예사에게 위약금 지불의 의무를 진다. 동그라미.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 갑은 개업공예사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X. 중개의뢰인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여기 이제 스스로니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예사가 중개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 갑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스스로니까. 개업공예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예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 갑은 개업공예사 을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예사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꼬르 뭐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예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동그라미.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지칭한다고 했죠? 개업공예사 을이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 아니라고 했죠?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소속공예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예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소속공예사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종목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부동산거래 종목은 개업공예사 상호간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시는 게 개업공예사 상호간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동그라미.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동그라미.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X.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X. 이게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 거래정보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예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회 이상의 개업공예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X. 이거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X가 되겠죠. 14일이나 30일이 됩니다. 즉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처분해주고 지정처분해줬다는 증명서로서 지정서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고 곧바로 정보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시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일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30일로 가야 맞는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종목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이거는 3월 이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 30일하고 3월
두 숫자를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3개월이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이 3개월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상물의 정보,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할 수 있다. X. 반드시 개업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사실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업공개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종목에 중개상물하는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서는, 그러니까 개공사가 거짓으로 공개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X.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세에 해당이 되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종목의 정보가 공개된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개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게 3개월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 거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X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X.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종목을 운영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종목을 운영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으로 해산 거래정보 부동산 거래 종목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사망해산이 되겠죠. 사망해산은 청문은 핑계대는 게 청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해산은 핑계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개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거래 종목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정당한 소요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정당한 소요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부동산 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해요. 해산입니다. 부동산 거래 종목이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거는 청문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서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 일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성호 또는 명칭, 대표제의 성명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여기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요거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줄 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를 해서 국토부 장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그 지정서를 주는 거죠.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전문 자격제의 보유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가통신사업자 이 신고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X가 되는 거죠. 부가통신사업자 번호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방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매 시험마다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